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락했던 뉴욕 증시를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 현재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참 큰데요. 오늘도 박건욱 전문가님께 도움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소부장 쪽에도 매기가 돌고 오랜만에 또 광통신 쪽에도 다 함께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하필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또 속보로 새벽 6시에 미국 측에서 이란을 좀 타격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변동성이 참 심합니다. 일단 매크로적인 글로벌 증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동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고요.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이다 보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가 중동 전쟁 불확실성으로 혼조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 또한 기술주의 변동성이 되게 큰 폭이었죠. 혼조 마감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자체가 시장이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증시 또한 신경이 쓸 게 되게 많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저희 6월 11일 내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동시 만기일 아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규모 펀드 자금 교체가 일어날 예정이고요. 반기 리밸런싱까지 좀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하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폭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급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교란까지 좀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화와 유로화가 약세입니다. 그에 반해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400원대로 다시 환율이 떨어져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도 조금 생긴다. 투자 심리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도 있지만 미증시 또한 19일에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변동성 큰 폭으로 좀 흔들리는 시장을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략을 좀 보시게 된다면요. 오전 저희 외국인 계속해서 수급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세로 전환을 하는지 라고 제가 기재는 해놨지만 사실 매수세로 전환하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고요. 매도 규모 자체가 하락이 조금 되는지만 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자체가 워낙 말라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 국내 증시 자체 또한 살짝 말라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꼭 유지하면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장에서 갭 상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갭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장 갭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추경 매수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수가 어제 전일이죠.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해서 상승장의 시작 신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현재 시장에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물론 수급도 중요하지만요.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 거래량과 거래 대금 자체가 이어져 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시장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회복하고 있는 시장이었죠. 어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프리마켓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수급이 여러 가지 상태로 조금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린 이유도 있었고요. 레버리지 ETF로 인한 쏠림이 더욱 심화됐던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들의 좀 리스크를 관리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매매 쪽으로 다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시킨 다음에 주도주 중심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또 원화 약세 그리고 많은 지금 통화들의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말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매도 폭을 봤을 때 5월 달에 조 단위로 팔던 외국인들이 점차 그 매도 폭은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한국 시장의 펀더멘털을 의심한 게 아니라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차익을 할 수밖에 없는, 매물을 추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하반기 들어서는 뭐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되는 부분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아올까요? 하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저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진 음. 않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펀더멘탈 자체는 여전히 상승폭을 좀 이어가고 있고 특히 국내 증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매우 좀 뛰어납니다. 뛰어나고요. 앞으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질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만 조금 돌아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다시금 좀 저희 국내 증시 쪽으로 몰려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진단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전략도 만나봤고요. 이제 프리마켓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마이크론이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정규상에서도 하락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하는 것을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였기 때문일까요?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31만 원 선 지켜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11만 원 지켜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프리마켓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 자체에서도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마이크론, 엔비디아 상관없이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대로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 부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씀 주신 것처럼 솔직히 저는 이 폭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만 해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지금 상승폭이 엄청난데 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설비 구축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설치 에너지 확대가 좀 불가피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소식이 있죠. KKR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라고 그 기업과 손잡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판을 좀 새로 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두 개의 좀 좋은 소식들이 나와 있고 계열사에 분산되어 있던 자산들을 KKR에 넘긴 뒤에 양사가 좀 합작 법인을 설립해 나간다, 키워 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OCI 홀딩스죠. 역시나 태양광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망 재편에 대한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공급 계약이라는 두 개의 좀 대형 모멘텀이 에너지 공급 계약이라는 모멘텀이 좀 부상하면서 OCI 홀딩스 태양광 소재에 힘입어서 미국 에너지 좀 안보의 공급망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펄어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되게 실적이 대폭 반등한 상황이었죠. 성공한 게임이다. 국내 게임에 좀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펄어비스가 창사 아래 첫 현금 배당을 시시한다고 합니다. 펄어비스 9일 공시했죠.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서 연간 100억 원 및 당기 순이익 10%중 금액을 배당으로 매년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TMC도 제가 좀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분야인데요. 코닝, 인패널 여러 가지 재료들이죠. 미국 데이터 센터 광통신에 대해서 좀 선점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으로 우선 구매법까지 그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TMC 나온 기사를 봤는데 너무나도 주문량이 많고 문의가 많아서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공장은 토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좀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TMC 올해부터 신한울 3, 4호기 납품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향후 SMR 소형 원전 모듈 원전이죠까지 사업에도 좀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TMC 주목해야 할 시기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SK 이터넥스, OCI 홀딩스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 말씀해 주셨고요. 펄어비스 TMC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프리장 특징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선을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 집중해 보면서 시장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테마죠. 첫 번째 소캠입니다. 차사대 메모리 모듈이죠.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HBM과 함께 워낙 강조가 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소캠 더 좁은 공간에 더 좁은 밀도로 탈부착하는 메모리 기술입니다.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또한 GPU 인프라에 소캠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CPU도 마찬가지죠. HBM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되게 대단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죠. 엔비디아의 소캠 공급망을 이 3사가 차지하지 않을까, HBM과 마찬가지로 좀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현 시장 AI 구조적 성장 때문이죠. 그 성장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소캠은 사실 HBM의 뒤를 잇는 메모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시장에서 HBM과 필적할 정도로 커진다. 시장의 규모 자체가 거대해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모두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수순이겠죠. 메모리와 관련해서 이미 AI는 손을 뗄 수 없다,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의 수요 공급이 점점 좀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의 경쟁을 부추기죠. 원래 경쟁이 있으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니까요.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AI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전력 공간 효율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소캠주 HBM 다음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좀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HBM 뒤를 잇는 차세대 메모리 모듈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소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질문이 있는데요. 어제 사실 소캠 관련주들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심텍도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소캠 관련된 노이즈는 있었는데 그건 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도체 이후에 소부장 기판 다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만약에 받아간다면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면서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한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심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캠 관련해서 대장주죠. 심텍에 대해서 소캠을 좀 아시는 분들이랑 모를 수가 없는 종목이죠. 기판 공급 확대로 인해 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기판에 관한 중요성은 현재 시장의 투자자분들께 전부 모두 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소캠용 PCB와 기판이 좀 대량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심택이고요. 이 말이 하반기에는 소캠 관련 실적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소캠 섹터에서 대장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심택 아주 좀 매력적인 종목이고 좀 꾸준하게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짓눌리고 있고요. 소캠 용량 말씀 주신 것처럼 용량 축소에 대한 관한 정보도 퍼지게 됐지만 금방 좀 진정이 된 상황이죠. 펀더멘탈이나 소캠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하지만 이미 좀 크게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였었고 다행히도 전일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좀 고점 돌파, 저희 14만 1,000원이죠.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전일 급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숨 고르는 구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지 않은 채 양봉의 절반 정도, 전 11만 초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때로 내려온다면 그때 발생하는 또 눌림목이 생깁니다. 그때 그 눌림목을 좀 노리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잘 붙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가 더욱더 붙어주는지 거래 대금은 늘어나는지 좀 체크를 계속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첫 번째 원픽 관심주 심택 만나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에 대한 이슈, 거래량에 대한 중요도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 미미한 상황에서 11만 원 초반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풀이장에서 어떤 종목에 또 테마에 집중해 봐야 하는지 전략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직접적인 소통하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만나봤고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어떤 테마 집중해 볼까요? 두 번째 반도체 얘기는 또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저는 부품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품의 중요성 다들 이제는 좀 피부로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 재료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좀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부품들이 그런 소모품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자면요.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생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소모품들 또한 계속해서 수요가 끊이지 않게 될 거고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소모품은 여전히 더 빠르게 소모가 되겠죠. 끊임없이 생산을 한다고 하면 소모품 또한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말은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부품이나 재료들에 대한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아주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첨단 패키징과 식각 공정, HBM에 관련한 부품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식각 공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게 사실 부품, 소모품주는 주가가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잘 가다 보다면 언제쯤은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중장기적으로 담아봐야 할까요? 중장기적이라는 말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오르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는데 제가 좀 주요하게 보는 거 아무래도 변동성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재료나 부품주들은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수급, 거래 대금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확률을 좀 높여가는 방법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거래 대금 거래량 쪽에서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에 투자자분들이 집중해 보면 좀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가 공정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가 공정에 되게 정밀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미세하게 정확하게 깎아내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HBM, 낸드에는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포커스링, 식강링이죠. SIC 링이라는 부품을 아주 좀 잘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IC에 대한 부품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머티리얼즈 SIC 링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업이니까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V자 반등을 좀 노리는 모습이었었는데 다만 거래량 자체는 이전과 다르게 좀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자라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쪽에 매물이 좀 쌓여 있거든요. 이게 좀 저항선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좀 탄력을 받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래 대금까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놀림목을 기다리시고 저항선에 좀 걸려서 하락하더라도 그 눌림목에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하나 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 거래량 집중해 보자라고 전략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럼 그 전략이 유효한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어떤 종목에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눌림목인 건 알겠는데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단 내용 방송 내내 참고해 보시며 전문가님께 또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본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일일 단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개장상을 잠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1.63% 하락하면서 8,000선이 깨졌습니다. 7,96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양전하면서 현재 1.13% 상승하면서 978선, 1,000선 도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5천억 원 넘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600억 원 소폭 사자세 보이면서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대응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간밤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 전자, 닉스 중심으로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프리장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소폭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이 시각 3%가량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31만 원 선, 214만 원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어제 상승세를 뒤로하고 현재 2.49% 하락하면서 19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전자 빠지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상승하고 있고 OCI홀딩스도 11% 급등 양상, 후성도 10%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볼까요? 소호장 때는 매기가 돌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2% 상승, PSK 8% 상승, 로보스타 하락하고 있고요. 스피어는 4% 상승, 에코프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네요. 전반적인 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이 그동안 어떤 수익률 자랑했는지 리뷰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리뷰타임 공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KMW입니다. 6월 4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당일날 17%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통신주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통신 또한 그렇고요. 통신 장비 또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KMW 저희 수급 자체가 여전히 좀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좀 크게 흔들렸지만 여전히 거래량은 붙어주고 있습니다. 통신주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현재 지금 전부 통틀어서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KMW 앞으로 더 붙어줘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좀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5일선과 21선 아래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매력적인 분야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MW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현대백화점입니다. 6월 4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6월 9일까지 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소비주에 관한 것들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백화점 또한 좀 테마성으로 다룬 적이 있었죠. 계속해서 K뷰티, K화장품, 이런 K 음식까지 여러 가지 K-팝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저희 그 현대백화점에서 얻는 영업이익이 엄청나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현대백화점 5일선이 가파르게 좀 올랐어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21선과도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눌릴 때 다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뷰 타임 가져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KMW였습니다. 6월 4일에 17% 급등 양상 보여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전문가님이 방금 짚어주셨습니다. 워낙 급등을 했고요. 반도체 가면 같이 소비재가 요즘 가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56% 또다시 급등 양상 보였다라는 점 저희 수익률 리뷰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 공략주를 만나볼 시간이죠. 전문가님 어떤 공략주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 전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자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필름 콘덴서, 전원 공급 장치 같은 전기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부품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만들던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신규로 AI 광통신 밸류 체인 쪽에 발을 좀 들였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ADS 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DS 테크는 삼성전자와 기술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낙점되는 회사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붐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 광통신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기대감이 같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 ADS 테크와 함께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장에
지금 짓눌렸었죠. 가라앉았다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좀 중요 포인트고요. 6월 초에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으면서 이 하방 지지선을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양봉선 자체가요, 이평선들을 좀 아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좀 위치다. 아직까지는 걱정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장중 저항선 자체가 53,000원대에 형성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000원 선에 안착을 하고 수급만 붙어준다면 전 고점인 58,800원까지 함께 올라가는 좀 트라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 5만 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원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호전자는 뭐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면 빨리 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광통신에 대한 니즈는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겠죠. AI 광통신 밸류체인 기업이고 광통신 장비 기업을 또 인수했다라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제는 좀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좀 조정을 받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최근에 뭐 광통신이 올라왔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엔비디아와 코닝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주파수 경매도 시작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느꼈을 때는 재료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도 계속 오를 것인가? 계속 모아갈까? 이런 생각을 어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게 맞아요. 네, 재료 자체는 어느 누구보다 투자자분들이 빠르게 소멸된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네. 계십니다. 이미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심지어 광통신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공급에 대한 엄청나게 좀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좀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까지도 확실하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게 매력적인 섹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까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성호전자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 되게 반가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리아 서킷 PCB 전문 기업이죠. 기판을 만드는 회사고요. 기판에 대해서 좀 경제 뉴스나 이런 걸 뭐 뉴스 같은 걸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들려오실 거예요. 기판이라는 거. 반도체 기판 자체가 현재 뭐 메모리 기판까지도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 테마에서 소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소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캠의 기판까지도 당연하게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판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코리아 서킷이고요. 브로드컴과 장기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소캠의 공급망에 좀 진입을 하여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도 연결 고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까지 스마트폰의 기판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판의 수요 자체는요, 계속해서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듯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듯이 기판까지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의 밸류 자체가 높아지고 그 기판에 대한 밸류를 수혜를 받는 코리아 서킷가 고스란히 그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좀 예쁘게 올라오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는데 6월 4일 최고가 12만 8,800원이죠. 800원을 갱신한 후에 시장이 역시나 좀 짓눌리면서 숨을 고르다가 전일 눌린 주가 대부분을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런 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말아 올리는 모습 자체가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좀 증명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이 기업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말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그런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렴 돌파하는 모습을 앞쪽에서부터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수렴 돌파하는 모습이 제가 앞쪽에서 좀 가져오지 못했는데 앞쪽에서 수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눌림목 이후에 수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여기도 눌림목이 생겼죠. 근데 이거는 좀 눌림목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 밑에 깔린 부분, 이 깔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21선이 걸쳐져 있는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21선 아래로 좀 떨어진 후에 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할 때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때 같이 진입 좀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임에도 물량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승 에너지가 계속해서 좀 쌓이지 않고 있어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에너지 자체가 응축됐다가 폭발하는 형태가 아닌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예쁘게 좀 차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되게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12만 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코리아 서킷이었습니다. 소캠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현재 IT 투톱과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도 기판에 합류가 되었다라는 호재도 함께 했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주가가 말아올리는 모습들이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지금 12만 원 이하고 1차 목표가가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2%가량 또 추가적인 상승세 어제에 이어서 나오고 있네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